느낀 감정은 지구력이 너무 약하다. 지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좀 초보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냥 뭐 하루에 10km 훈련도 충분히 많이 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침 제가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70주차 목요일 아침에 중랑천에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 15km 스몰 토크를 좀 하려고 스몰 토크 줄을 좀 펼쳐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동아 마라톤을 나가는 건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동아 마라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인 동아 마라톤의 어떤 마라톤 대축제가 곧 앞에 펼쳐지겠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라이브로 좀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아 마라톤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긴장 좀 될 겁니다. 스트레스 좀 받을 거야. 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뭐 최근에 대구 마라톤 나갔을 때 한 이쯤 때 굉장히 떨렸거든요. 많이 떨리겠지. 그치만 이번 26년도 동아 마라톤 나가시는 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일단 기원하면서 오늘 한번 토크 출발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거의 다 이제 동아 마라톤은 코스가 그래도 좀 좋다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 마라톤에 전부 PB를 아마 세워로 다들 참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최고 기록을 만들어 보려고 이때까지 노력하셨을 거고, 그 결과가 꼭 성취했으면 하는 바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머니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었거든, 동아 마라톤. 탈락했지 뭐야.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동아 마라톤을 제 인생 첫 풀 때 한번 나가고, 그 뒤로는 갑자기 러닝 붐이 울면서 한 번을 참석을 못 해봤다라는 점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로에 섰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굉장히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실 동아 마라톤도 언급하면서 PB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드리면서 뭔가 내 인생의 최고 기록, 그리고 내 인생의 성장, 그리고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정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풀 마라톤이 4시간대 주자가 3시간 13분이라는 이번에 대구 마라톤 좀 좋은, 제 기준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한 번 더 정리해서 이 훈련법이라고 해야 되나? 나의 훈련을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봤을 때는 3시간 13분 그거 기록이야? 그거 기록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4시간대 풀마라톤 주자가 3시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초반 느낌이거든요. 싱글은 못했지만 그 초반 느낌까지 가기 위한 그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고 늘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오늘
제 인생 기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아마 동안 마라톤, 생애 첫 동안 마라톤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때 아마 장경인대라는 부상을 안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시간대 완주를 함에 있어서 뭔가 그 어떻게 보면 첫 풀이었고 완주만을 희망했기 때문에 5시간 이내에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성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꼭 이거보다 더 잘 뛸 것이다, 뭐 이런 기대보다도 뭔가 이 게으른 내 인생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로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제보다는 좀 강하게 달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꾸준히 몇 년간 여태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그 성장하는 기쁨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느끼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왜 하세요? 그저 진런으로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달리기라는 스포츠가 참 좋은 게 개인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 기록을 대회를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1초라도 그 줄였다라는 기쁨, 근데 그거를 오늘 내가 잘 뛰어서 1초를 줄인 게 아니라 내가 그 1초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들의 혼돈, 뭐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내가 1초를 줄이는 기쁨, 그 어떤 도파민은 또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파민을 위해 달린다기보다는 그렇게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나 자신이 섹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조금씩 성장하려고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는 뭐냐면, 그럼 어떤 훈련 방식으로 내가 성장해 왔는가. 첫 번째로 저는 동아 마라톤을 피니시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지구력이 참 약하구나. 왜냐면 그 42.195km를 충분히 대비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첫 풀이기 때문에 아마 장거리 훈련을 30km 한두 번 뛰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인터넷에 그런 말이 많잖아. 뭐 예를 들면 내가 풀 마라톤을 나가는데 30km 한 2번만 하면 된다. 그럼 완주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한 2번 뛰고, 그리고 좀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조금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훈련을 거의 안 한 거랑 마찬가지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내가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부상 때문에 훈련을 더 못해서 정말 아쉬운 점도 있었던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고 난 뒤에 느낀 감정은 지구력이 너무 약하다. 지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좀 초보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냥 뭐 하루에 10km 훈련도 충분히 많이 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침 제가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또 하나 신청하기 전에 아주 부산 울트라 마라톤을 먼저 나갔다. 그래서 50km 부산 울트라 마라톤을 그 당시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되게 그냥 뭐 띠것띠것 하면서 하면 되겠지. 그리고 40km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쉬지도 않고 뛰어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이거 50km 띠것띠것 못하겠나, 그런 진짜 그거 가벼운 생각으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마 조금 제가 생각했던 달리기의 모습이나 형태, 그 어떤 사물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울트라 마라톤에 나가면
참 신기한 게 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숨고 있잖아, 숨은 고수들. 그렇다고 그분들이 엄청 빠른 주자는 아니야. 그치만 울트라 마라톤에서 천천히 뭐 이렇게 100km를 뛰는데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걸어두고, 근데 그 인생을 걸어서 막 달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인생도 있고, 내가 그 옥보를 또 달리기를 통해서 뭔가 또 즐거움을 느낀다,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울트라 마라톤을 하면 인터뷰를 막 해보니까 달리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애증, 이런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당시에 부산 울트라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 그리고 50km라는 거리가 처음 뛰어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50km 뛰었을 때. 천천히 뛰는데도 어쨌든 시간이 주는 어떤 그 압박이 있어. 그러니까 5시간을 뛰어야 된다라는 느낌. 근데 그때 아마 완주 기록 시간이 6시간 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애 처음으로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6시간을 뛴다라는 느낌? 그 참 묘하더라고. 새로운 기분이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마음가짐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회가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좀 내가 지구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천천히 오래 달리는 방법부터 내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마라톤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말이거든. 오래 천천히 길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사람들은 망각을 한단 말이죠. 한 10km 내가 요 정도 페이스가 나오면 나는 뭐 하프는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나는 풀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예상치를 자꾸 만드는 거야. 내가 그거를 해보지는 않고 자꾸 예상만 하는 거지. 내가 요 정도 뛰면 요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천천히 오래 길게, 그러니까 이제 지구력을 좀 키워보자,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시작하게 된 제대로 된 내 기준에서 훈련은 천천히 오래 뛰어보자. 근데 이거 정말 당연한 말인데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천천히 오래 뛰어보자 말은 쉽지만 오래 뛰는 이 과정에 시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 일상이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일상을 좀 포기해야 된다. 근데 그 포기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럼 달리기가 어느 정도 내 삶의 순위권에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순위권에서 내가 달리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계속 만들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거부터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1초라도 빨라지고 조금이라도 강해지려면. 근데 뭐 또 생각해보면 꼭 강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거에 대한 정당성, 뭐 이유,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초라도 내가 대회에서 강해졌다라는 그 만족도는 뭐 달리기를 떠나서 내 인생을 지탱할 정도로 어떤 강한 매력이 있고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40이 된 이 나이에 40진입니다. 39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설레임을 또 이 나이에 얻어보고, 그 설레임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성장이라는 거를 또 이 나이에 한번 느껴보고, 또 내가 그 성장을 느끼면서 성취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다. 이 나이에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마라톤이 30대 이상부터 하기가 참 좋은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왜냐면 30대 이상부터는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을 10년을 해보면서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나는
이 정도 되지, 나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자신감으로 사회생활을 나와서 막상 10년 굴러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닐 수도, 내가 이렇게 막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그렇게 생각이 들 쯤에 해보는 게 좋다. 어쩌면 번아웃이 왔거나, 어쩌면 정신적으로 좋지 않거나, 또 어쩌면 내가 몸매, 어떻게 보면은 이 몸도 내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막 많이 뚱뚱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로 막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 시선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항상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 참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조금 더 세게 맞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그래서 지구력을 첫 번째로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방법을 잘 몰랐어.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서 울트라 마라톤을 나가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거를 보면서 하루에 한 10몇 킬로씩 뛰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전형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초반에는 많이 참고했어요. 근데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을 나가면서 한 번 더 지구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은 점이 생겼습니다. 100km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다가 거기서 만난 고수들에게 또 배운 마인드가 절대로 걷지 않는다. 절대로 걷지 않는다 마음. 아니 진짜 되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그냥 인터뷰처럼 카메라를 이렇게 댔어. 아니 이번에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달리면서 막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이번에야말로 걷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항상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 나가면 그 끝에 언덕에서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야 아직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지만, 나이가 진짜 5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뛴다는 게 또 한편으로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울트라 마라톤이 참 섹시하다라는 거를 점점 젖어들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느낀 거는 풀 마라톤에서 느끼는 감정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풀 마라톤에서는 죽자 살자 달리면서 내보다 훨씬 잘 뛰는 사람들을 보고, 근데 그 사람들과 대화해볼 시간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들어볼 시간이 없는데, 울트라 마라톤은 100km라는 그 긴 거리를 달리면서 뭐 고수분들이랑 토크해볼 시간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좋아하시더라. 말을 거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대답해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속도, 지금 6분 페이스거든요. 뭐 이런 속도로 뛰면서 토크하면서 달리기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물론 뭐 트레일 런도 뭐 그렇게 되겠죠. 많이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 트레일 런은 그렇게 해서 울트라 마라톤을 또 뛰면서 일단은 이것도 되게 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걷지 말자. 이 마인드를 딱 탑재하는 순간 100이 됐든 200이 됐든 300이 됐든 1000km가 됐든 10,000km가 됐든 걷지 말아야겠다. 이 마인드가 생기는 순간 어떤 내 달리기 능력 자체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 걷지 말자. 별거 아니잖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천천히 오래 달리는 시간줄을 몸에 익히자. 그리고 걷지 말자. 요거 두 개입니다. 초반에 나를 진짜 성장으로 끈 원동력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걷지 않고 천천히 오래 달리는 방법.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청남대의 첫 울트라였는데, 두 번째 울트라죠. 근데 100km를 첫 울트라로 나간 거야. 부산 울트라 마라톤은 50km 정도 뛴 거고. 그러니까 첫 울트라를 나가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마인드를 달리면서 배우게 되고, 왜냐면 뛰다가 힘들면 좀 걷고, 되게 가볍게 생각했거든. 그냥 걷고 좀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힘들면 좀
쉬고 이게 울트라 마라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대회를 나와도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지면 성장이 다르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그냥 목숨을 건 거야. 내가 걷지 않을 거야. 100km 걷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걷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본인의 인생의 슬로건으로 뛰어가는 그 매력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중간에 한번 마인드가 바뀌게 된 거지. 100km를 뛰다가 야, 그렇지, 이게 달리기지. 달리기는 인생이랑 가깝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달리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출발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걷지 않고 그리고 도착하면 완주한다. 정말 심플하거든요. 내 인생과 같이 내가 출발해서 주로에 나왔는데 별의별 경험을 다 겪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왜 달려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사람이 극한으로 힘들어지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런 분들의 마인드, 그 마인드가 어떤 등대가 돼서 이 짓을 하는 이유를 한 줄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모르겠고 걷지 않는다. 그리고 완주할 거다. 그게 내 인생 목표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잠깐 너무 흥분을 했네 말하다가.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멋을 배워서 정말 운이 좋게도 첫 100을 걷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깊게 배웠어요. 거기서 아마 제가 레벨업을 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걷지 않고 장거리를 계속 훈련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종경님이 본인은 하루에 그때 당시에는 20km씩 뛴다 하셔가지고 저런 게 또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내가 저분처럼 훈련할 수는 없지. 근데 저분에 가깝게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해보면 나도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매일 20km를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이 끝나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제 강한 남자 프로젝트 첫 번째 장이 된 것 같아. 그 많은 어떤 성장하고자 하는 느낌을 방금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제 울트라 마라톤에서 배운 깨달음으로 다시 달리기 훈련을 좀 재정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정비를 해서 매일 20km를 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매일 20km 뛴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하루에 많이 뛰어도 한 15, 주말에 장거리 한 번씩 30km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 매일 20km를 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불가능을 또 인간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또 깨보는 거, 그게 또 내 인생에 적용이 돼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한다 이 마인드를 생기게 또 되더라고. 그러니까 달리기가 참 신기해. 그냥 나는 어제보다 강해지려고 그 생각 하나로 자꾸 배우려고 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했던 요 마인드 하나가 내 인생을 아예 바꿔놓기 시작하는 어떤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물론 나는 매일 20km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게 부상으로도 많이 이어졌어요. 그치만 아프다고 포기할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속 부상도 회복하고 또 뛰고 그렇게 한 달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 그리고 매일 20km를 뛰는데도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월하 그 당시에 20 수요일날 한 5km로 회복 조깅, 그리고 꼭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을 보강운동, 하체 보강운동 해주고 목금 또 20 그리고 토요일날 20 그리고 일요일날 다시 또 회복 조깅. 그러니까 이틀 정도는 회복 조깅을 해야겠다. 근데 그 회복 조깅에서도 좀 욕심이 나거든요. 한 10km 정도는 뛰어도 되지 않나? 근데 회복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5km를 설정해 보니까 딱 괜찮더라고요. 3km를 달린다는 거는 뭔가 실력이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5km 정도 뛰는 거는 충분히 내가 오늘 나와서 어느 정도 훈련을 했다. 근데 5km 이상 넘어가면
이 넘어가는 이 포인트에서 점점 내가 또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뛰기 위해서 그 거리로 나를 묶어둔 거지. 그래야 회복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한 남자가 되자 20km를 외치면서 20km를 계속 뛰었습니다. 근데 이 20km를 뛸 때에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정말 내게 맞는 러닝화가 너무 필요해요. 진짜 요즘에 전 요것만 신거든요. 하이페리온 맥스 3. 물론 뭐 이것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뭐 발이 안 맞니, 뭐가 안 맞니, 뭐 이런 뭐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거리 훈련을 자주 할 수 있게 만드는 신발에 대한 유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맥스 쿠션, 왜냐면 내가 그래도 멀리 갔다 와야 되잖아요, 훈련이. 근데 너무 쿠션이 없다 보면 물론 달릴 때는 더 편하고 빨리 뛸 수 있는데, 근데 부상 데미지가 계속해서 받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쌓여요, 부상 데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맥스 쿠션. 근데 맥스 쿠션에도 브랜드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 너무 물렁물렁한 게 있고 좀 탄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쿠션에 좀 탄탄한 느낌이 있는 러닝화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반발성도 있는, 왜냐면 내가 힘이 정말 떨어지면 러닝화 기능에 좀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계속 내 탄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반발성도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요런 가피들 있죠, 가피들. 요 가피가 내 발에 편해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이 신발이라는 게 불편하면 그렇게 장거리를 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성능을 다 떠나서 일단 신었을 때 너무 편하다. 근데 그 편함의 척도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건 착화감이거든요. 그냥 내가 발이 들어갔을 때 내 발을 감싸주는 그 어떤 소재들이 내 발이 편하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 신발을 찾아야 돼. 그리고 요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요 신발 사이즈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잠깐만, 요 정도 공간이 남아야 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공간이 남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전 그 정도까지 남지 않아. 왜냐면 제가 발이 3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 사이즈보다 큰 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을 신으면 저는 한 요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발톱이 거의 남아나질 않지. 근데 웬만하면 내가 충분히 기본 사이즈가 되는 분들, 내 발 사이즈가 나처럼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옵션이 많다, 내 신발 고를 수 있는 이 어떤 사이즈 옵션이, 그런 분들은 꼭 요 한마디 기억합시다. 한마디가 남는 신발. 그래야 신발을 신고 오래 뛰었을 때 발톱을 그래도 조금은 더 방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누가 보면 이 내 발은 거의 마라톤 선수가 되었거든요. 발톱이 거의 다 부사지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편한 러닝화를 찾아서 그 브랜드의 신발을 자주 재구매해 가며 꾸준히 다닌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브룩스 하이페리온 맥스 3는 이번에 또 한 컬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개째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째를, 어떤 신발을 똑같은 걸 3컬레까지 신어본 적 있으세요? 그 참 쉽지 않거든. 근데 그 정도로 저한테는 만족감을 주는 게 또 브룩스라는 브랜드를 제가 2025년도에 내 기준에서 찾아낸 게 정말 행운이었다. 왜냐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그런 것만 이제 목매어서 보다가 그런 거 힘들게 구매하고 그렇게만 하다가 브룩스를 신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줄까지 서대면서 살 필요는 없겠다. 브룩스면 내가 훈련하는 정도에서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신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카보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레이스 때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회 때 뛰는 신발이 따로 있고 훈련할 때 신는 신발이 따로 있는데, 훈련을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뭐 한 3개월, 4개월 신으면 이 신발이 1000km 정도 신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0km를 신으면 신발을 거의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컬러씩 바꿔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헬스 등록을 한다. 난 돈을 안 내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 러닝화는 내 운동 이용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3개월 할부로
이렇게 구매를 하면 그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헬스를 다녔을 때 잘 나가지도 않는 헬스를 매번 이 등록을 했었거든, 할부로. 근데 그때는 뭔가 그래도 내가 매일 운동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똥꼬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기준에서는 이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어떻게 길게 20kg를 지구력을 키울 수 있냐, 또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 훈련이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한 훈련법은 심박입니다. 심박. 한 140 심박을 잠궈 놓고 그거보다는 절대 높지 않게 달려야지. 그렇게 하니까 장거리가 얼추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게 오래 뛰자. 근데 요게 말은 쉽지 막상 뛰면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계속 빨라져서 초반에 지치고 후반에 힘들고, 그 힘든 경험이 내일 훈련을 내가 신발 들고 밖을 나갈 때 망설이게 돼. 나가는 걸. 너무 힘든데 이거 오늘 할 수 있나 이렇게 망설이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달리기가 즐거움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피니시 할 때 어느 정도 체력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20을 뛰어도 내가 20대 와 이제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PB를 세우려고 하면 마지막에 스퍼트를 올린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내 속도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뛰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해. 근데 좀 더 멀리 봤을 때 내가 이 거리를 어쨌든 지금 당장 지구력을 늘려야 되는 시기 때는 체력을 좀 많이 비축해두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140이라는 심박으로 잠궈놓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한 뭐 6분, 7분 페이스, 정말 이게 이렇게 뛰어도 되나 이런 게 나와요. 그 대신 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지루하고 또 지루해집니다. 근데 그 지루한 게 인간이 정말 신기한 게 몸이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km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평상시 거리,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디 10km 대회나 하프 마라톤은 무섭지가 않아. 맨날 뛰는 거리, 그리고 매일 뛰는데 굳이 대회까지 나가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20km를 계속 뛰니까 어떤 세상이 만만하게 보인다. 물론 속도는 없습니다. 아직 속도를 입힌 시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 이거 20km를 맨날 뛰는데 저거 뭐 힘들 대수라고 뭐 할 수는 있지, 완주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뭐 무형의 자신감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20km 훈련을 베이스로 또 주말 장거리 섞어주면서 곡간 마라톤, 상주 곡간 마라톤을 나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대폭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상주 곡감을 나가기 전에 내가 진짜 속도가 없는데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첫 풀보다 기록을 더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을 때 또 이상하게 인터벌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터벌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 근데 예전에도 인터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서 해보니까 계속 다쳐요. 아직 몸이 인터벌 할 정도의 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겁이 나는 거지. 괜히 대회 직전에 인터벌 했다가 몸이 골로 가겠다. 그럼 인터벌 없이 내가 빨라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때 막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자료도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 눈에 끌었던 게 뭐냐면 용조 형님께서, 황용조 형님께서 그때 뭐 최경진 선수였나? 누구 여성 선수한테 야 이제 몸이 올라왔으니까 대회 전에 계속 지속주 해야 돼, 계속 지속주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속주가 살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주. 근데 그게 제게는 제가 그 아이디어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지속주. 지속주를 해야 돼. 크게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속주를 해보자. 지속주를 하면 뭔가 내가 대 페이스에 대비해서 한 70% 속도를 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벌이라고 하면 내 대 페이스보다 더 높은 페이스로 달려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대회 페이스보다 70%. 근데 대회 페이스가 있나? 한편으로 또 내가 대회 페이스라는 게 있나? 내가 심박 140 잠그고 꾸준히 길게 내 그릇을, 내 이 지구력 그릇을만 키워왔는데, 근데 내가 대회 페이스라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뛸 때 숨이 너무 찬다.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와, 하는 거보다 딱 한두 템포만 조금 약하게 뛰자. 그러니까 그 느낌. 그러니까 이걸 느낌으로 뛰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지속주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남았을 때 계속 평소에 20을 천천히 뛰었으면 그 20을 계속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속도를 낮춘 느낌? 그렇게 한 70%의 내 힘을 써가면서 달리니까 처음에 진짜 죽겠더라고.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약간 부상도 살살 올라 그래. 그 느낌 아시죠? 살살 막 올 것 같은 느낌. 뭔가 저릿저릿 찌릿찌릿하고. 근데도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아, 상주에서 내가 한 번 더 성장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구력 그릇을 엄청 키워놨는데 이거를 갖다 엎지 말자. 계속 좀 더 성장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부상이요 와라 이런 느낌으로 내가 만약에 이 한 달 동안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한 달 동안 지속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속주를 하면 야, 그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원체 내가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에너지에서 70만 썼을 때 또 그렇게 엄청 빠른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속주 속도가 5분 10초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또 한 거지. 한 달 남겨두고 그러니까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도 4주 기준에서 50km 한번 뛰고, 왜냐면 나는 그릇은 돼 있으니까 50km 한번 뛰고 40 뛰고 30 뛰고 그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아시죠? 기록이 3시간 18분이 나왔어. 와, 근데 거기 코스가 너무 빡세더라고. 상주 곡감 코스 누가 만들었어요? 언덕이 진짜 개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시간 18분을 하고 또 그 대회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했는데도 지구력이 약하다. 근데 이 지구력이 왜 약할까? 내가 막 100km도 뛰고 이랬는데,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 풀 마라톤이란 레이스의 근본은 거리와 속도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임이더라고. 그거를 이제 와서 느꼈습니다. 달리기를 3년 넘게 하고 몇 년 했지? 총 토탈 조깅부터 생각하면 한 5, 6년 한 것 같거든.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아, 이제야 알았네. 풀마라톤 속도와 거리를 동시에 잡는 게임이다. 그럼 어떻게 돼? 거리는 여태까지 잡았으니까 속도를 더 잡아보자. 그랬을 때 또 인터벌을 도전하기에는 또 싫더라고요. 아, 뭔가 아직 나는 인터벌 할 때가 아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간다. 그래서 상주 마라톤이 끝나고 대구 마라톤까지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지속주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냥 다른 게 없어. 더 많이 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왜 내가 약점을 최대한 느꼈냐면 이 30km 정도에서 이 내 리듬으로 뛰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아직도 나는 지구력이 다 안 잡혔다. 근데 속도에 맞는 지구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내 몸에 적응이 돼서 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밑바탕 그릇은 키웠지만 결국에 지금 내가 뛰어야 되는 이 속도에서 거리가 안 잡힌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어보자. 지옥이란 어디인가? 지옥이 우리 집인가요? 라는 생각으로 어떤 훈련을 시도했냐면 매주 40km.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법이 무식하게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주말마다 40을 뛰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거는 레퍼런스가 크게 본 적이 없어. 주말마다 그냥 40이 될까? 근데 그 전에 제가 해온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하니까 되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좀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너무 힘들거나 너무 큰 부상이 오면 그만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그때 두대바리님이랑
자, 지겹도록 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잠깐 반항 한번 하겠습니다. 자, 터치 토크즈 하다 보니까 시간을 오늘 많이 쓰네요. 어쨌든 그래서 40 강한 남자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버전 강남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제 시작했지. 주말 40.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계속 죽을 뻔하다가 근데 이게 되더라고. 참 신기해요. 근데 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내보고 40 뛰라면 힘들지. 근데 그 전에 계속 키워온 그릇이 있잖아. 근데 그 그릇이 깨지지 않고 버텨지더만. 그래서 계속 했어요. 한 진짜 2-3개월 한 것 같은데 계속 매주 40km 주말 40km. 이제 달리는 머신이야 머신. 40km 오늘도 40km. 그리고 영상 하나 딱 남겨 섹시하게. 이야 나는 오늘도 40을 뛴다. 너무 섹시. 너무 섹시. 나는 오늘도 40을 뛴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 하고 싶었나 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되면 다 됩니다. 막 그렇게 40을 뛰었죠. 근데 오히려 그 정도로 훈련을 하니까 마지막에 또 불안하더라고요. 똑같이 한 달 남기고 또 지속주를 풀로 갈기고 그 와중에 또 40, 30을 섞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대회 직전에 몸이 거의 만신창이었어요. 거의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불태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회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더라고요. 그 정도 운동을 하니까 마지막에 대회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그냥 내가 이 생각했던 이 훈련 자체를 소화를 여기까지 했다라는 것만의 만족도가 너무 커가지고 대회를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진짜 대구 마라톤 직전에. 근데 어쨌든 그거를 주말 장거리 매주 40을 또 그것도 초반에만 거의 LSD 개념으로 뛰었지. 후반 한 달 반 그거는 전부 또 아까 말씀드렸던 70% 힘으로 계속 뛰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주 풀마라톤을 계속 나간 셈이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했던 훈련 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더웠고 대구 마라톤 리뷰를 보면 더 힘들어서 포기를 했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뭐 잘 뛰신 서브3까지 하고 다 잘하신 분들 많겠죠. 근데 이제 리뷰들을 보면 너무 더워서 못 뛰었다, 기록이 너무 안 나왔다.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섹시하게 또 PB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마라톤에 3시간 13분까지 왔던 이 여정, 이 이야기를 한번 쭉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3시간 13분을 딱 달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0km로 이번에는 지구력이 좀 되네. 근데 속도가 안 된다.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나중에는 인터벌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인터벌 할 시간에 계속 지속주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평시 훈련 때 인터벌을 주 1회 정도 섞어주면 좋겠죠. 근데 괜히 또 다칠까봐 아직까지 용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는 것 같고. 왜냐면 달리면서 또 느낀 게 무조건 인터벌 하면 좋은데 근데도 이제 많은 인원들을 봤을 때 어쨌든 완주가 첫 번째로 목표잖아요. 근데 어떤 또 속도만 너무 포커스가 되면 초반에는 잘 뛰다가 후반에 많이 아웃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어떤 자존감을 계속 키우고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완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또 고수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난이도의 훈련을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대구 마라톤 끝나고 내 몸이 이제 나사가 풀렸는지 지금은 그냥 거의 질런 살살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맨날 늦잠 이렇게 지금 좀 해해졌어요. 그치만 어떻게 보면 이 해해진 마음을 또 한번 다질 겸 또 요 영상을 한번 쭉 기록해서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터벌 없이 3시간 13분을 달렸던 계기는 뭐냐면 어쨌든 처음에는 각오인 것 같아. 각오. 내 일상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달리기라는 이 라이프에 더 취해보자, 더 사랑해보자, 더 다가가보자 라는 처음 마음.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마음은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말은 방금 이야기한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를 매일 행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이게 매일 나와서 뛰는 게 몸에 적응이 됐다 해도 매일 그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아, 오늘도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는 나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훈련 나가기 전에 그 부담감은 항상 조금씩 갖고 있거든. 그리고 근데 그 부담감이 끝나면 너무 기분이 좋지. 근데 그 부담감을 자꾸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또 달리기 일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달리기 일지는 저는 뭐 일지를 사실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그냥 내가 일기처럼 매일 올리거든요. 근데 그 일지에서 쓰는 내용이 그거야. 내일에 대한 다짐, 오늘에 대한 이야기, 오늘에 대한 달리기 생각, 뭐 내일에 대한 다짐. 그 기본 구조는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글로 다짐을 하다 보니 꾸준히 계속 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도 동기가 떨어짐을 느낄까 같아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계속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 컨텐츠도 좀 많이 봅니다. 장갑 좀 낄게. 와, 손 시렵다 이제. 컨텐츠도 많이 봐. 동기부여 컨텐츠. 왜냐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왜 잠깐만. 왜 그 똑같은 말 하는 어떤 다 아는 뻔한 이야기 하는 거를 왜 계속 보냐. 근데 그 뻔한 말을 내가 못 지키거든. 진짜로. 제가 그 뻔한 동기부여 말을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지. 근데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 잔소리를 못 견뎌. 근데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동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 채찍질을 내 주변, 내 어떤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영상, 책 이런 걸로 계속 동기부여를 받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고집이 세가지고 누가 말하면 잘 안 들어. 근데 내가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노래 하나만 계속 주구장창 뭐 운동할 때 이 노래 듣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진짜 다양한 동기부여 컨텐츠랑 다양한 동기부여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를 듣다 보면 이제 동기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봤어. 근데 그 인생 이야기가 내 심장을 때려야 돼. 와, 씨, 나도 내일 열심히 하지. 이 때리는 잽 있죠. 그 잽이 나오는 영상을 봐야 돼. 그 영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모닝런이지. 잠깐만. 이 장갑을 끼더니 또 화면이 꺼지네. 이 화면이 자꾸 계속 키게 만들 수는 없나. 그 기능을 잘 모르겠네. 어쨌든 잽을 때리는 그런 영상, 그런 책, 이걸 봤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럼 동기부여 안 된 거예요. 동기부여 책을 본 게 아니고 동기부여 영상을 본 게 아니야. 근데 동기부여 짧은 클립이라도 어떤 몇 마디가 내 심장을 때린다. 그거를 매일 주유를 해주는 거야. 매일 출퇴근길, 매일 주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책 보고 매일 주유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또 하게 돼. 내가 목표했던 게 있고 주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주유만 받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달리기를 더 잘하자. 그리고 한 발 더 성장하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좀 재정비해 나가고 여기서 배운 마인드셋으로 또 삶을 살자.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면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러니까 그런 계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동기부여가 제게는 큰 비타민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사실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동기부여 똑같은 말 하는 거 나는 안 본다.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강하게 때려주는 요런 걸 봐야 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SNS나 이런 데다가 인증, 글, 포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포부가 있어야 내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나 혼자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거는 정말 어떤 끈기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더라도 목표를 계속 저를 보는 유튜브나 SNS나 그 일기 달리기 일지에다가 계속 포부를 밝힙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1시간이라는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계속 기록을 하고 동기부여를 계속 받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별게 없습니다. 내가 이 달리기를 통해서 이 인생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도 아까 뭐 두 번째 마인드셋이랑 비슷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달리기 훈련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어떤 한 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왜 하지 내가. 물론 뭐 동기부여 좋고 포부 좋았어. 근데 너무 빠져서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계속 올라와. 이거를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잡으려면 내 인생에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든 슬로건은 뭐냐면, 왜냐면 최근에 자꾸 내가 되게 나태해졌거든. 그래서 이 영상을 또 다짐으로써 쓰려고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태해진 이 문장에서 내 슬로건을 어떻게 요즘 만들었냐면, 신도 나를 보고 질리게 하자. 질리게 하자. 와, 저 새끼 뭐야. 진짜 대단하네. 신도 질리게 하자. 그래서 머리도 밀고, 머리 미는 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밀고 싶어서 민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하나의 또 각오죠. 달리기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내 중요한 일상, 내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삶 외에는 달리기로 계속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생각으로 인생을 살겠다. 이 별거 아닌 프로세스를 계속 잡기 위한 그 슬로건, 신도 나를 질리게 하자. 그리고 제가 많이 보는 또 동기 채널이 제가 격투기를 유일하게 스포츠 중에 좋아하는 게 달리기, 마라톤과 격투기입니다. UFC를 월 결제를 해가지고 티빙을 UFC 라이브 때문에 결제해서 봐요. 근데 그걸 보면 선수들이 나가서 그냥 막 싸움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 팔로우하고 쫓아가고, 그 사람의 인생에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면 찾아보고, 그렇게 팬심이 돼서 보다 보면 그 노력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저 경기에서 이긴 선수가 있고 진 선수가 있고, 그 인생의 희로애락도 그 어떤 한 장면, 한 스크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지는 선수의 팬심으로 봤을 때는 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는데 지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 나라도 열심히 또 운동해야겠다. 저런 분들도 저 정도로 하는데 나가 뭐라고 지금 누워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기는 선수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된다. 인생이 된다. 또 그런 걸 느끼더라고. 그래서 참 그 어떤 스포츠를 또 좋아하는 이 방식도 어떤 그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또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두서없이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생각도 굉장히 기록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달려왔는지, 그걸 잘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5km 남았거든요. 그래서 5km 천천히 이제 제가 뛰어보면서 마지막 피니시 할 때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와 52분이나 찍었어. 빡세네. 일단 한번 뛰어보시죠. 그러면서 그런 사색을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달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를 해봤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꼭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포기를 해봤나.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일상이 내가 꿈꿔왔던 삶인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사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색을 계속 하면서 피니시까지 같이 가보시죠.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 하나, 둘. 자, 현재 100m 남았습니다. 100m. 하나, 둘, 하이, 하이,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이, 좋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오케이, 15km. 하이. 야, 오늘도 이겼다. 근데 옷이 좀 애매합니다. 진짜 뭔가 아침에 나올 때는 아직까지 지금 뭐 아무리 뭐 뛰기 좋은 계절이라고 해도 뭔가 좀 춥잖아요. 나올 때. 야, 새벽에 나오면 좀 춥거든요. 그럼 옷을 이제 조금 그래도 오늘 뭐 천천히 뛸 거니까 옷을 좀 따시게 입고 나가자. 자,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 근데 막상 이렇게 뛸 때는 너무 땀 많이 흘리고 너무 더우니까 옷을 또 좀 덜 입고 나올 걸. 계속 요즘 달리기에 그 똑같은 생각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기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얇게는 못 입고 나가겠는데,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더워. 그런 오묘한 감정.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지금보다 날씨가 조금만 더 풀리면 아싸리 옷을 막 좀 더 가볍게 입고 반팔 입고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와서 천천히 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또 한여름이 되면 아마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때가 좋았지. 항상 우리네 인간은 현재의 행복을 잘 몰라. 사실 항상 달리기 하면서 뭐 오늘의 행복을 계속 느끼려고, 오늘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거를 계속 되새김합니다. 달릴 때도, 또 달리기 일지 쓸 때도, 그리고 또 뭐 내가 이 한 주를 또 돌아볼 때도 계속 오늘 이 행복한 사람이 결국에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이론은 너무 쉬워요. 근데 항상 그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 지나온 시간이 지나가고 되돌아보니 행복했다.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사실 20대도 생각해보면 그 20대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뭐 미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꿈,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나는 엄청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회에 부딪히고 깨지고 깎여 나가고 그 상태에서 또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혼돈이 20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간 20대.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벌벌 떨었고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힘들어 했다. 그치만 그 당시엔 그때는 그게 진짜 힘들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시절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인간이라는 이 동물의 프로세서는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게 뭔가 설계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지금 만족하는 이 시간이 지금 딱 이 시간입니다. 달리기가 끝나고 딱 지금 회복 걷기를 하는 딱 이 시간. 이 시간은 무조건 행복이야. 이 시간이 불행하다? 많이 없을걸요. 그래서 달리기라는 운동이 나는 참 좋은 것 같아. 뛸 때 행복한 사람이 있겠죠. 달리면서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뛸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뛸 때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걸 하려고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 그냥 이 힘든 거를 해서 내가 이겨냈을 때 어떤 좋은 기분,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달릴 때마저도 행복한 사람은 정말 그냥 그 사람은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달릴 때마저도 행복하다. 물론 지금 저희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마 있겠죠. 달릴 때 그 순간 행복을 느낀다. 그 뭐 짧게 뭐 느낄 수 있는데 항상 행복할까? 그 대단한 것 같고 저는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달릴 때마다 힘들어요. 오늘 5km를 뛰어도 힘들고 3km를 뛰어도 힘듭니다. 풀 마라톤을 뛰어도 힘들고 울트라 마라톤을 뛰어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 왜 하냐? 그 힘든 거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금 딱 이 시간 끝나고 이제 걷고 집에 들어가는 이 아침 이 시간, 이게 좋아서 하는 거죠. 이때 많은 생각을 또 하거든. 달릴 때도 물론 사색을 하고 내 그 어떤 그 고통, 그러니까 이 달릴 때 느끼는 어떤 그 지옥 속 있잖아요. 지옥 속. 열심히 뛰다 보면 그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그 지옥에서 생각하는 기분과 편안한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하는 기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옥 속에서 느끼는 기분을 또 공부하고, 또 끝났을 때 이 행복을 공부하고, 그다음 평상시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또 느낌을 공부하고, 인생은 이렇게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제 달리기 삶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면 최근 6개월이 굉장히 또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성장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한번 녹음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면 이게 또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얘가 이런 마음으로 뛰었구나 가볍게 또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랑하는 딸이 이걸 보았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뭘 하긴 했네 그런 생각도 했으면 하는 모든 바람에 이 영상을, 내 생각을 찍는다는 거는 일석칠조 정도 되고 완전히 섹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어쨌든 이제부터 마라톤이 시즌이 왔습니다. 동아 마라톤부터 마라톤이 쭉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에 나갈 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그냥 이거는 뭐 나의 어떤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냥 행복만 하자고 나가는 마라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에서 1년에 한두 개는 한두 개도 필요 없어. 한 개는 내 인생을 한번 다 걸고 준비하고, 그 주로에서 그냥 쓰러지더라도 진짜로 쓰러지면 안 되겠지만 쓰러지더라도 한번 다 태워보는 그런 레이스를 한번 해봤을 때, 같은 대회장에 있더라도 나는 한 번 더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눠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도 우리 훈련 계속해서 사랑하자 일 없습니까? 사랑하자. 어쨌든 여러분, 최근 이제 내가 뭐 마라톤 준비하는 것도 없고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낭만이 한 달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육아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 그리고 마라톤에서 다치지 마십시오. 행복 낭만 안녕.